피해게임2 7화입니다. 챌린지는 리얼타임입니다. 시계를 보지 않고 승점 획득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입니다. 한 라운드는 실제 시간 60분이 흐르는 동안 진행되며 승점은 구간별로 다릅니다. 정보력과 눈치 싸움이 중요한 게임이죠. 단순히 어떤 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나눠 먹게 되는 심리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코인을 사용해서 시간을 이동시키는 변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겠죠. 만약 투표를 내에서 1분을 초과하거나 1분 내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시 1분 단 코인 1개가 차감됩니다. 투표룸 안에서 1분이 지나면 코인이 1개씩 차감된다고 하죠. 그럼 코인이 전부 소진된 상태에서 투표룸에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저라면 반드시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강제로 투표룸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투표룸에 계속 머물 수 있다면 혼자서 한 라운드를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이게 팀전이야. 다들 이 게임을 팀전으로 생각해서 다수 연합을 맺으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각각의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다수 연합을 만드는 건 효율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우승자가 다른 사람을 지목해서 살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합의 모든 사람이 생존하려면 공동 우승을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 게임은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공동 우승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 명을 몰아서 꼴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목을 당해서 데스매치에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이 모두 1등을 노리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팀 내에 분열이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이나 게임의 룰과는 전혀 관계없이 야생팀의 존재라는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무조건적으로 팀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앞서 야생 생활과 두 차례의 팀 게임을 거치면서 압도적인 결속과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황 판단과 유불리에 상관없이 감정적인 이유로 팀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존에 이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렇게 전개될 경우 변수가 현저히 줄어서 재미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 생각에는 저희 5명이서 여기 한 명씩 들어가면 서출구님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을 제시하죠. 팀이 짜여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안정적인 운영은 바로 팀원들이 각각 겹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구간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5명이서 각각 한 구간씩 높은 점수대 구간을 모두 선점해 놓으면 기본적으로 팀원끼리 서로의 점수를 깎아먹는 걸 방지하고 연합 외의 플레이어가 단독으로 1등을 노리긴 어려워집니다. 그 상황에서 윤비님이 타임어택 전략을 제시합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5인 연합 모두가 앞순서의 줄을 서도 한 명씩 구간을 선택하고 시간을 미래로 이동시킵니다. 최종적으로 연합 플레이어들만 구간 선택을 하고 60분까지 시간을 미래로 이동시킴으로써 게임을 끝내겠다는 것이. 이 설명 영상에 조금 오류가 있는데 만약 5명이서 앞순서의 줄을 섰다면 앞부분에 있는 3점부터 구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시간을 10분 뒤로 민 후에 5점부터 6점까지의 높은 점수대를 한 구간씩 선택하겠죠. 어찌됐든 성공만 한다면 팀원들과 다른 플레이어들 간의 점수 격차를 크게 벌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다만 코인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넘길 수 있는 라운드는 한 라운드 뿐입니다. 어차피 한 라운드만 성공하더라도 엄청난 점수 격차를 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우리 팀이 모두 앞순서에 설 수 있다는 걸 가정했을 때 할 수 있는 전략이죠. 윤비님은 상대팀이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진영님이 항상 하는 말처럼 내가 생각할 수 있으면 상대방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했죠. 시간 밀기를 포함한 기본적인 운영의 틀은 이진영님 쪽에서도 이미 모두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1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합니다. 대치기 하지 마세요. 결국 1라운드는 줄을 서는 게임이 됩니다. 이 줄 서는 규칙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가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조금 어수선하고 애매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대치기 하지 마세요. 세치기 안 되나요? 솔직히 안 되나요? 야, 다들 뭐 하는 거야?
양보를 받는 건 되지 않을까요? 양보해 주시지 않을래요? 7인 연합이 모두 앞 순서에 줄을 서려고 했지만 이진영님을 비롯한 3인 연합이 가운데 순서에 서면서 7인 연합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기게 되죠. 이때 7인 연합은 시간을 8분씩 미는 원래 계획을 그대로 강행하게 되고 원래 계획대로 앞 순서에 서지 못한 서출구님은 당황해서 새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치기 하지 마세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 새치기에 대해 여쭤보는 새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된 이유는 7인 연합이 전략을 세우면서 변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 전략은 상대팀이 이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그래서 7명이 전부 앞순서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이후에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이죠. 그렇다면 상대팀이 그 전제를 벗어나는 경우, 다시 말해 7명이 모두 앞에 서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어야 합니다. 이렇게 줄을 서게 된 상황에서 7인 연합이 할 수 있는 더 나은 플레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앞순서를 그냥 양보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든 앞순서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불완전한 상태로 원래 계획을 강행하다 보면 가운데에 위치한 3인 연합은 아무 대가 없이 좋은 구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앞순서를 그냥 내주고 그 뒤에 줄을 선다면 코인이 부족한 3인 연합은 시간을 밀어서 끝낼 수도 없고 점수가 낮은 구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을 밀어서 높은 구간을 선택하려면 너무 많은 코인이 소모되겠죠. 7인 연합 입장에서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라운드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굳이 타임어택 전략을 고수해야 한다면 앞순서에 있는 4명이서 시간을 밀어서 라운드를 끝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머지 3명은 기회를 봐서 다른 라운드를 밀어버리는 거죠. 물론 리스크가 아주 큰 방법이지만 어중간한 상태로 원래 계획을 강행하는 것보다는 나았을 겁니다. 앞순서에 7명이 모두 서지 못하는 상황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고 그 다음 행동까지 미리 계획해 놓는 것이 정교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1라운드는 7인 연합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결과에는 하승진님의 스파이도 한 몫을 했죠. 하승진님은 양쪽 팀 모두에게 신뢰를 주면서 어느 쪽에서 탈락 후보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판을 운영해 나가죠. 피해게임2 이 프로그램의 전체 룰에 대한 이해가 가장 뛰어난 건 하승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존만을 놓고 본다면 적어도 이번 화에서는 유일하게 하승진님만이 필승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라운드부터 3인 연합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1점인 플레이어를 계속 견제해서 점수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1점인 플레이어와 같은 구간에 들어가면 점수를 나눠 먹게 되면서 1점인 플레이어를 최하위에 묶어둘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1점인 플레이어가 선택하는 구간을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인도 많고 인원도 많은 7인 연합은 1점인 플레이어가 구간을 선택하는 척해서 앞쪽 구간을 따라 들어가게 한 뒤에 높은 점수 구간을 1점인 플레이어들에게 몰아줄 수 있겠죠. 5점 구간에서 하승진님이 입장하고 미나님이 입장하고 넉스님이 입장하죠. 넉스님이 7점 구간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서출구님이 급발진하는 상황이 나왔고 서출구님의 예상과 달리 미나님이 7점에 들어가면서 마치 서출구님이 굉장히 어리석은 실수를 범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서출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승진님이 스파이인 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럼 하승진님과 같은 구간에 들어간 미나님이 5점 구간을 선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팀 입장에서는 점수가 가장 높은 넉스님이 이 구간에 들어가서 미나님을 견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었죠. 넉스님의 설명에 따른다 치더라도 5점과 7점 구간을 모두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점수가 더 높은 본인이 5점 구간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넉스님은 처음에는 미나님이 7점 구간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본인이 7점 구간을 확신하고 들어간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그 확신이 있었다면 덱스님에게 7점 구간에 같이 들어가서 3점으로 나눠 먹거나 라는 말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 자체가 미나님이 5점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덱스님에게 5점 구간에 들어갈 것을 유도하는 발언입니다. 당연히 옆에 있던 서출구님 입장에서는
넉스님이 본인이 높은 점수를 먹고 덱스님이 5점 구간을 견제하도록 하는 배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페이크 전략을 사전에 공유한 상태였고 서출구님의 오더대로 들어간 상황에서 넉스님이 혼자 다른 판단을 한 것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소였던 것이죠. 과연 넉스님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정말 의견 차이였을까요? 진실은 넉스님만이 알고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넉스님이 본인이 1등을 하기 위해 배신했다고 보는 것이 정황상 가장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하지만 그런 추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수많은 변수가 겹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죠. 미나님이 가장 점수가 낮은 상황이 되었고 이 상황에서 인원이 적은 3인연합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간을 밀어서 라운드를 독식하는 방법뿐입니다. 물론 코인도 인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시간을 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되든 안 되든 처음에 언급했던 시간 끌기 전략을 시도했을 것 같습니다. 3인연합 중 2명이 먼저 들어가서 시간을 밀면서 구간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구간을 선택하고 시간을 뒤로 민 후에 코인은 없지만 그냥 버티는 거죠. 저는 이진영님이 이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전략을 실행하는 줄 알고 굉장히 설렜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의 착각이었고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최 측에 의해서 저지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전략이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 이게 먹혔다면 정말로 대가리가 깨지는 상황이 나왔을 것이고 이진영님의 이 표정은 승리의 미소가 될 수 있었겠죠. 당연하게도 그게 아닌 이상은 7인연합이 모든 구간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3인연합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대로 파이님과 미나님이 공동 꼴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출구님이 우승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저 팀원들이 만들어준 우승을 서출구님이 거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출구님은 7인연합의 전략을 전체적으로 주도해왔습니다. 물론 운이 많이 작용했고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서출구님은 충분히 우승할 만한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장전을 거쳐 미나님이 탈락 후보가 되고 덱스님과 함께 데스매치를 치르게 됩니다. 미로 코드입니다. 좌표가 함께 표시된 미로의 평면도와 한 곳의 위치를 나타낸 3D 미로가 공개됩니다. 두 플레이어는 3D 미로의 구조와 평면도를 대조해 물음표가 위치한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공간지각력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게임이죠. 전략보다는 능력 자체가 더 중요한 게임이지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내기 위한 전략은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필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3차원으로 제시된 미로를 2차원의 평면도로 그려놓고 이걸 돌려가면서 가장 복잡하고 특징적인 부분을 기준점으로 삼아 빠르게 훑어가는 게 좋겠죠. 물론 본인의 집중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덱스님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적용해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답을 막 던져서 상대방의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미나님의 전략도 나쁘지 않았지만 정답 찾기에만 몰입한 덱스님에게는 통하지 않았죠. 게다가 미나님 본인의 집중력이 떨어져서 물음표의 위치를 착각하는 실수를 보이면서 점수를 내주게 되죠. 결국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한 덱스님이 승리하게 되고 3번의 데스매치를 치른 미나님은 결국 탈락하게 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아쉬운 점도 많은 하루였지만 앞으로의 연합과 게임이 어떻게 흘러갈지 가닥이 잡히는 시간이었죠. 개인적으로는 모두에게 찍혀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진영님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진영님이 여러모로 밉상으로 찍혔지만 이렇게 오로지 생존에만 몰입하는 캐릭터가 있어야 게임이 더 재미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